네, 반갑습니다. 가해산 선언 소임자 금우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가해산 선언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떤 취지로 또 이 선 공부를 전하고 있고 또 그것의 선원장이신 효담 스님의 그런 이제 비유적인 선적인 그런 가르침을 직접 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주워 듣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해산 선언은 얼마 전에 이제 10주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주년이 가해산 선언 탄생 배경은 그 예전에 이제 의사 스님이 이제 국제 목동에 이제 서울 목동의 국제 선센터 거기서 이제 선원장 소임을 보시다가 소임 이제 그게 소임이 끝내고 나오시면서 그 소임을 볼 때 이제 이 선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법문이 너무 좋았는지 십시일반 또 이렇게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선언 이제 은사 스님의 법문을 더 듣고 싶어서 장소를 마련한 게 가해산 선언 탄생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변변치 않은 뭐 그런 뭐 이런 전통 사찰이 아니고 일반 도심 안에 있는 그런 빌딩 속에 있는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물주가 아니다 보니까 월세를 내고 그게 1년, 2년 하다가 벌써 10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이끈 건 아니고요. 제 그전에 저 사형 스님이 한 5년 정도 계셨고 그전에 이제 은사 스님이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 왔다 갔다 뭐 상주하시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강원 졸업하고 와서 뭐 미흡하지만 뭐 운영 아닌 운영으로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 벌써 10년을 맞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10주년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어쨌거나 이제 이 선언을 유지하는데 이 선언에 오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마음 선언에서 운영하는 이 조계종 연수를 갔다 왔어요. 대행 스님, 주인공 감법 그거 많이 배웠는데 대행 스님도 좀 훌륭한 스님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서 그 연수를 받으면서 내용도 좋았지만 그 황룡원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이제 그 10주년을 약간 뭐랄까 이제 그런 감사함을 표현해 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황룡원 이제 그 9층 법당도 참배를 하고 또 1박도 가능하고 시설도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10주년 행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70명 코로나 때문에 70명 정도 같이 함께 하셨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셨고 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 선원이 운영되는 시스템은 이제 목동에 위치한 가해산 선원과 또 이 선원장 스님이 계시는 곳은 경남 산청에 있는 황매사예요. 그 황매사 육조 우리가 이제 이 조계종의 육조 스승을 모시고 있는 육조 해능을 모시고 있는 이 조계종에서 황매사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오조 홍인이 육조한테 법을 전한 산이 황매산입니다. 그래서 그 황매산에서 또 똑같은 산이 있는 거죠, 한국에도. 그래서 그 산에다가 황매사를 이제 지으신 거죠, 의사 스님께서. 그래서 황매사입니다. 이 황매사는 제 12교구 해인사 말사고 거기에서 이제 의사 스님이 토굴 형태로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해제비 받을 때마다 그 돈 가지고 뭐 조금씩 지으신 것이 한 12여 년 짓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가 나왔는데 구들장이고요. 예, 군불 떼고 나무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를 해야 되는 곳이라서 우리 요즘에 이제 캠핑 하시면 이제 불멍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제대로 불멍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도심에 있는 시민 선방하고 또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선방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데가 잘 없어요. 저희는 규모는 작지만 황매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누구나 다 가면 힐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사 스님이 정말 이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그 잔디 하나 또 돌 하나 이렇게 손수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선사의 입장으로 잘 지어 놓으셨어요. 거기 가면 편안하기도 하고 방아차기 저절로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거기와 여기가 동시에 병행하고 있고 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월 2회 이제 은사 스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선원장 법문 스님이 법문을 하시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 법문을 하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정기적인 템플을 운영해서
황매에서 이제 템플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밥해 먹고 설거지도 하고 군불도 떼고 또 그 차담도 나누면서 그 선원장 스님과 법담도 나누고 그 또 다른 게 청익인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청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보청도 되고 울력. 그래서 청익과 보청 그리고 또 자선하신 분은 반조대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반조대에서 자선도 할 수 있고 그 보충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선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산 선원에 오시면은 요가도 할 수 있고 또 근력 수업, 근력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자선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이제 선법문 하시는 분들과 접촉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월 방법이 이런 것이 있긴 한데 그걸 강요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인 것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세를 면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봉사활동을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봉사활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찰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 모르겠지만 저희 능력 선에서 규모 이렇게 물력도 봉사활동도 빠지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모든 이런 운영 방침이 지금의 선원장 스님, 그 효담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 은사 스님이시지만 또 이렇게 좀 자유자재하시고 또 시원한 맛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은사니까 또 갈등이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은사 스님으로서 참 존중만할 스님이시고 은사 스님의 이제 선법문을 대충 이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뭐 대충 직접 들어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은사 스님은 뭐 이게 화려한 말을 안 하세요. 그냥 자기 늘 자기 톡으로 있었던 얘기, 뭐 저는 애초기 달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나 뭐 그런 이제 뭐 나무 하는 얘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매월당이라고 조그만 이제 그런 요사체가 아닌 요사체를 하나 지었는데 거기서 뭐 장판 깔면서 장판 까는 얘기를 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장판을 깔다 보면은 한 발을 올려놓고 깔면은 제대로 못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발을 다 내려놓고 깔아야. 근데 이 한 발을 올려놓다는 것은 제가 3부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자기 식견, 견해, 해석입니다. 그걸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한 발에도 걸치면 이 장판을 깔기 힘들다는 거죠. 인식의 전환을 갖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또 태양에 우리가 봉각을 태양에도 비유를 하는데 뭐 운계일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연사 스님은 좀 약간 이제 부산 사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가리를 태양으로 돌리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각자 태어나면은 A라는 B라는 뭐 철수라는 영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그 캐릭터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데 좀 이해를 돕고자 캐릭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캐릭터를 부여받고 그 캐릭터가 난 줄 알고 계속 그거를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는 게 그림자라는 거죠. 그 캐릭터가. 원래 난 태어날 때부터 철수가 아니었어요. 이게 나를 철수로 이름 붙이고 너는 어떤 애야, 어떤 사람이야, 학교 가서 우동생이야, 열등생이야,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 사회적인 관념에서 성장이 되었는데 그게 진짜 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거기서 추구하는 삶을 살고 거기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있죠. 근데 손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림자라는 거죠. 태양에서 비롯된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 보고 뭔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대가리를 태양으로 딱 돌리는 순간 참나를 발견한다. 그 얘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하고 뭐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뭐 아업고 아 찾는다. 뭐 옛날 어머니가 애를 등에 업고 키우니까 이제는 키우다가 갑자기 애를 찾는 거예요. 등에 업은지 모르고. 그만큼 본각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림자에 너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게끔 이런 선법문을 하는 거고 그 인식의 전환을 제가 너무 인식의 전환을 표현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돕고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가야산 선원 소임을 맡고도 있지만 이제 동국대 이제 그 대학원 명상심리 쪽을
전공하고 있는데 뭐 배우는 입장이라서 전공 잘하기엔 좀 그렇고 근데 그런 인지 심리 치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행동 치료, 그다음에 이제 인지 치료,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행동 인지 치료,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뭐 CBT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물결로 이게 뭐 제1 물결, 제2 물결, 뭐 제3 물결로 하는데 그 선의 맥락도 비슷합니다. 어차피 제3의 물결 마음 챙김과 수용 이 심리 치료도 그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첫 번째 이제 행동 치료는 이제 조작적 조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한테 밥을 주면은 뭐 소리를 흔들면서 밥을 주면 뭐 나중에는 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든지 그런 행동 치료로서 심리 치료를 했다고 하면 제가 그냥 깊이 없게 그냥 큰 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인지 치료로 넘어오는데 인지 치료는 이제 언어 그리고 자기만의 이제 주관적인 해석 그래서 이제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거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주관적인 해석이란 거죠.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인지 인식 거기에 대한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3의 물결로 왔을 때는 인지 행동 치료는 이제 뭐냐면 막 수용과 마음 챙김, 뭐 종카바진의 뭐 MBSR 또 그다음에 MBCT 이게 이제 마음 챙김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인지 치료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경험, 그다음에 나의 트라우마 이런 나쁜 경험을 그냥 개인의 전체 경험으로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의 전체 이거 일부분이 나의 나쁜 경험이야. 이게 잘못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경험일 뿐이야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또 그것을 마음 챙김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 챙김은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인식 그거에서 머무른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하고 또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 사마타 이런 또 다른 또 서양의 명상 사실상 뭐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정상으로 가기 위한 똑같은 법 길만 다를 뿐이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선언을 공부하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상당히 많고 또 단점도 있고 또 이 선에 또 불친절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선을 공부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 스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스승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고 또 스승에 대한 이런 1대1 면담, 독참, 법문이 아주 중요하다. 자꾸 자기의 아집으로 이렇게 자기 이해력으로 법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물론 독학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항상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서양의 심리 치료 이것도 수용과 마음 챙김 이게 다 핵심인 거예요. 수용해야 되고 마음 챙김해야 되고 손도 마찬가지고 인식을 내 인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하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게 선사들이 하는 말 손으로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거 얘기한 거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그 인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선사 중에 임재 중에 누가 뭔가 말했죠. 인가 받아 안 대종고가 말했나? 인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인가는 오히려 병이 된다고. 왜냐하면 인가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게 목적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인가를 안 받아도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알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자기가 이제 그거를 요즘에 워낙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에 쏟아져 나와요. 선법문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 신뢰하는 스승의 법문을 보면서 내가 이게 공부한 체험이 맞구나. 그 간접적으로 확인이 돼요, 저절로. 그래서 또 공부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진정 의문이 드면 또 스승을 찾아가서 또 독참하면 되는 거고.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뭐 너는 아직 아니야, 틀렸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긋날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의 체험을 가질 수 있고 꽉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의 과정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선 공부를 하는 일련의 선상에 다 같이 있는 거지 뛰어난 사람이 앞에 있고 부족한 사람이 뒤에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선상에 위에 있지. 누구나 똑같은 왜 일체 중생 뭐 신료불성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는 거지 누구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해석이 조금 남달라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봐야 또 옳은 길을 찾으니까 일련의 다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가해산 선언은 아주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고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자꾸 저희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데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10년 동안 유지한다는 거는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좋은 가르침이 있고 또 좋은 게 있으니까 가난하지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문 닫았으면 뭐 코로나 시대에 벌써 문 닫았겠죠. 근데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좋은 가르침과 좋은 법이 있고 또 좋은 스승이 있다라는 것을 뭐 암시적으로 또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불교를 접하시는 모든 불자님들이 초기도 좋고 또 여러 훌륭하신 스님들 많잖아요. 많으신 분도 유튜브로 많이 접해 보시고 또 많은 또 거기도 찾아가시고 또 공부도 많이 접해 보시고 그 중에 가야산 선언도 한번 들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받아야 되는데 좀 밀렸어요. 그래서 받은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비국에 받은 지. 밖에 지금 민증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자질을 가지고도 또 좋은 시절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 또 저의 분에 넘치는 운영을 하게 됐고 그 운영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얻는 것도 있고 또 등 떠 밀리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 공부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조건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성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공부는 확실하다 이런 말씀 드린 것보다 이 공부는 확실히 재밌고 즐겁다. 그래서 난 그게 생활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부는 저 은사 스님이 말하는 인생을 사는 사용 설명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 공부라면 수자들이 하고 막 아주 뛰어난 수행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게 주입된 인식 말고 이런 불교적인 관점. 불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상. 근데 핵심은 정말 종교가 아닙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사용 설명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인생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이제 은사 스님이 말하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리킵니다. 너의 본각의 자리.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르쳐 주는 거죠. 너의 본각의 자리가 여기다. 그러니까 지시해 주는 거지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안목을 가지시면은 삶을 사는데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또 가족관계,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관적인 해석과 관념 속에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자유자재가 된다면은 그 실체가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은 누구보다 자유자재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거 그리고 행복한 그런 부분을 더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게 삶의 일상의 실천이 저절로 됩니다. 뭐 이게 불교를 공부해서 일상의 실천해야지가 아니고 이 성 공부는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인식의 전환이 저절로 왔으니까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옆에 어떤 지인이 있는데 좋은 사람이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저절로 멀어지잖아요. 인식의 전환. 그게 마찬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전환하면 그에 따른 실천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수행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깨어남이 먼저다. 안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교일치, 뭐 도너 점수 뭐 이런 말을 하죠. 뭐 도너 돈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런 선적인 접근이 정말 좋습니다. 뭐 시간 또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깊은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안목을 배울 수 있다. 특별한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야산 선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저의 재미없는 말을 계속 들어주셨는데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선언에 오세요. 와서 같이 차다도 나누고 인식의 전환을
어쨌건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기 앞에 계신 두 분도 상당히 고생하셨고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에 인연이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